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한원 시스템 네. 4,520원에 20%예요. 매수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것은 조금 아니, 선생님 제가요. 네. 그걸 지켜보다가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서 제가 매수한 게 한 달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매수하고는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설거지요? 아니요, 속았다. 속았다. 속은 거죠. 시청자님 딱 아니, 들어올 때까지 기관 매수를 해가지고 야야야야 들어온다 이제 팔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라올 때 사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지금 고지고대로 보지 못하고 기관 외국인이 이상한 거에 꽂히셔가지고 제가 올라올 때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그거를 올라올 때 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찾으셨겠죠. 올라올 때 사면 안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 도중인데 이왕이면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아이고 기관이 자꾸 사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확증 편향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주식의 절대 지식인 양 생각합니다. 기관이 뭐 하는 기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수급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걔들 순매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도 하고 매수를 해가지고 전체 합을 때리니까 순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어떤 기관이 사고 어떤 기관이 판 거죠? 잘하는 기관이 산 겁니까? 못하는 기관이 산 겁니까? 그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시청자님. 그죠? 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걸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를 이유가 없는데 그냥 시청자님 방송 보다 보니까 기관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검색을 해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 보니까 책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 순매수를 따라다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팽배하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원 시스템을 사고 싶었던 거죠.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은데 살만한 이유가 뭐가 없을까 하고 그냥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기관들이 산다. 기관들이 사고 있으면은 야 이거 내가 사볼 만한 그런 이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내 지식선에서 따라 붙은 것뿐이겠죠.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은 결국 시청자님처럼 야 자기들을 사는 거 보면서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길 기다렸을 뿐인데 그걸 사주로 들어가셨으니까 얘들이 잘 사다가 시장에 들어가는 다음에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주식은요.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허공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싸움을 한다 생각하는데 상대도 있는 거예요. 상대는 우리한테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걸 싸게 뺏고 싶어 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부를 하고 있다,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인형 뽑기 하듯이 종목 하나 띡 잘 잡으면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기관을 믿고 기관들이 사면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기관들이 사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오늘까지 순매수한 걸 보면서 왜 따라갑니까? 내일부터 팔면 끝인데 그거는. 내일 뭐 할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연락 받을 수도 없으니까 사실 볼 필요가 없는 지표긴 해요.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주가는요. 뭐가 됐든 간에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이평선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원 시스템은 4,500원대 사는 게 아니라 4,000원대 사는 게 정답이 됐던 거죠. 원래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있는 선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한원 시스템이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전체 가격 대비해가지고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다행인 거고 주가가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는 빠져내려와가지고 한참 빠졌기 때문에 인자는 좀 그만 빠질 때 됐지 않았나 싶은 자리 언저리쯤까지는 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바닥을 한참을 잡고 난 다음에 멀리 보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들어가시게 되어가지고 나는 좀 짧게 보고 나왔는데 잘못 이끌려가게 되면은 그냥 3,000% 빠지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주가가 빠져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를 좋게 바꾸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때까지 이렇게 빠져내려갔던 게 2만 원짜리가 4천 원까지 빠져갔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부터 대박주라고 생각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이미지 변신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신할 때까지 주가가 여기서 못 가고 빌빌빌빌거리면서 단기적인 파동을 그려요. 이런 걸 우리가 횡보라고 부르고요.
박스권으로 아마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박스권에서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의 저점은 제가 보기엔 3,500원. 올라올 때 고점은 한 5,000원대 잡은 것 같은데 4,500원이면 수익 내보기보다는 물릴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이 잘못 분석되고 잘못 이해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장기로 들고 가게 된다면은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시청자님 지금 장기로 보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기 매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장기 투자 관련된 뭐 책이라던가 뭐 커뮤니티 사이트의 정보를 보면요. 기관 수급 바라는 이야기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그딴 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님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하니 반등 나올 때까지 정리하시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4,000원 이하에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내려갈 때 사는 것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공부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단기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회사 적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막 돌아선 기업이기 때문에 이까지 주가가 내려온 거는 합리적이고 아주 적당한 가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괜히 여기서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어쨌든 올라올 때 거래 생기면서 힘이 좀 생긴다면은 아마 5,000원대 요즘 자동차 관련 좀 움직이다 보니까 5,000원대까지 한번은 팡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기면 올라오게 되면 단기 투자는 성공하신 거니까 짧게 간 정리하시고 마무리 짓고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4,500원에서 비중 20%로 장기로 가져가시는 건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역시나 그냥 반등 때 정리하는 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